지금 뭐라고 했어? 치고 나한테 이루어시니 난 됩니다. 통소부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젊은 남성인 철수가 몸이 구부정한 60대 남성의 뺨을 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철수는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늙은 쓰레기들은 단위조차야 해.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이 호텔은 내게 될 거고 제일 먼저 너 같은 것들부터 잘라낼 테니까. 술에 취한 철수는 주변에서 자신 바라보는 시실도 느끼지 못한 채 쓰러진 남성을 계속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남성이 일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자,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씩 확인하며 답변하겠습니다. 아버지 민준 오빠와 결혼하려고 해요. 박철수의 서재에서 22살 딸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철수에게 지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딸이지만 아직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철수는 항상 바랐어요.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게 말이에요. 민준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니?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옆에 앉은 아내 영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미 민준을 만나본 적이 있었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서울 대경영학과 수석 졸업의 대기업 임원이래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지은이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예의도 바르고 완벽한 사이감이에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 민준 오빠는 정말 다정하고 똑똑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철수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봤어요. 40년간 호텔 업계에서 일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가족 일은 늘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딸의 평생을 좌우할 결혼 문제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 민준 오빠가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겠대. 지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지,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철수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4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 지금의 특급 호텔까지 그 긴 여정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 그리고 진짜 얼굴은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박철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 민준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는 평소와 같이 분주했어요. 직원들이 손님들을 정중히 맞이하고 벨보이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죠.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40년간 쌓은 이 모든 것들, 언젠가는 딸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보고했어요. 고맙네. 그런데 혹시 민준 씨에 대해 더 알아본 것 있나?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나 안 좋은 소문이 미리 알아봤다라고 부탁했거든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회장님. 사실 좀 이상한 소문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소문? 그분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좀 성격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야근을 자주 시키고 술자리에서도 강압적이라고. 철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선입견 가지 마시고. 아니야, 고마워. 일단 직접 만나보면 되니까. 오후 7시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 민준이 도착했어요. 키 18, 80cm에 건장한 체격에 단정한 정장 차림,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어. 하지만 철수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어요. 인사할 때 시선이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가 돌아왔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죠. 어서 와요. 지훈이가 많이 기다렸어요. 지훈이가 뛰어와서 민준의 팔짱을 껴서요. 오빠 우리 아버지세요. 멋지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제가 존경하던 분입니다. 민준의 말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눈에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이미 자신의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민주는 완벽한 매너를 보여줬어요. 포크 사용법, 와인 마시는 자세, 대화 예절,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어요. 민준 씨 회사 일은 어떠세요? 영희가 물었어요. 바쁘긴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잘 따라줘서 다행이고요. 그 순간 철수는 민준의 표정 변화를 포착했어요. 부하 직원들이라는 말을 할 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어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철수가 의도적으로 질문했어요. 글쎄요, 원칙적으로 하려고 해요. 일은 일이니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차차워졌어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업무에 지장이 있잖아요. 철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겼어요. 역시 경험상 원칙적이라는 말 뒤에는 보통 냉정함이나 무자비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음 요리를 가져왔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었어요. 다음 요리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사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직원이 돌아서자 민준의 표정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아 입꼬리에 스친 비웃음 같은 것, 철수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어요. 이 사람은 위험해.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털어놨어요. 결혼 후에는 호텔 경영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오빠 정말 어떻게 지은이가 눈을 반짝했어요. 요즘 호텔업계도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민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였어요. 불필요한 비용이요? 철수가 되물었어요. 네,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나 너무나 이든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철수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렀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 너무나 이든 사람들. 이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호텔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경영은 감정보다는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철수에게는 소름 끼쳤어요. 철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과의 만남에서 느낀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에 감춰진 차각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듯한 시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40년간의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런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어제 민준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봐야겠어.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과 조금 더 접촉할 방법이 있을까? 비서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회장님, 그분 회사와 우리가 가끔 거래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래 알아봐줘. 하지만 조심스럽게 며칠 후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민준 씨에 대한 정보 좀 들어왔는데 비서실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떤 내용이야? 일단 능력은 인정받고 있어요. 실적도 좋고 상사들 평가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이 생각보다 정말 안 좋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있나? 여직원들한테는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부적절한 행동, 어깨를 만진다거나 술자리에서 옆에 앉히려고 한다거나 철수의 주목이 저절로 지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지훈이와 결혼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러는지는 아니야. 어제 직접 만나보니 느낌이 왔어. 그날 저녁 철수는 아내와 딸을 불러 앉았어요. 지훈아, 민준 씨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 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빠 어디 부족하지 않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결혼은 평생 일이니까 너무 상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여보, 어제 민준 씨가 뭔가 잘못했어. 아내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제 다시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던데. 그건 겉모습이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사람을 너무 의심하고 지훈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잘해주고 미래 계획도 확실하고 철수는 답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민준의 편이었어요. 게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직감과 소문뿐이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아버지 저희 이미 마음 정했어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달 안에 정식으로 약혼식하기로 했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 빨랐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강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혼자 호텔을 둘러봤어요. 로비에서 약간 근무 중인 직원들을 봤어요. 벨보이, 프런트 직원, 척소 직원들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민준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직접 확인해보자. 민준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었어요. 철수는 오랜 친구인 특수분장 전문가를 떠올렸어요. 영화계에서 일하는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변장을 해서 민준 주변에서 관찰해보자.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특수분장 전문가인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철수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우선 나이든 청소부 같은 모습으로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철수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변신이 시작되었어요.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마르고 탄탄한 체형이었던 철수 특수분장을 통해 허약해 보이고 구부정한 로인으로 변했어요.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박순철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순철 씨 내일부터 호텔 약한 청소 근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철수는 아니, 이제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철수는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완벽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천사일까요? 악마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마치 처음 호텔에 입사하던 날처럼요.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과 무시가 섞인 눈빛들이었죠. 아저씨 신입이세요. 나이가 좀 한 젊은 직원이 마이크를 흐렸어요.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까지 바뀐 그의 인사에 직원들은 피식 웃었어요. 철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었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걸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듯한 시선들. 철수는 이제서야 깨달았어. 호텔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권력과 지위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몸은 힘들었지만 직원들의 고충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대였습니다. 현관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운전기사가 뛰어내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민준이었어요. 지휘님과 함께였죠. 오빠랑 이렇게 같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지휘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민준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약혼자였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준은 철수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어요. 철수는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모습만 봤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걸 지켜보며 철수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진짜 모습일까? 몇 시간 후 철수는 호텔 최고층 식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VIP 룸에서였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봤어요. 민준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지휘님은 옆에 없었어요. 야, 민준아, 너 정말 대박이다. 호텔 사시 되는 거야? 친구가 부러워하면 말했어요. 당연하지. 곧 이 호텔이 다 낼 거야. 민준이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호텔이 다 자기 거라고 결혼하면 여기 주인이 되는 거네. 부럽다 부러워. 하모, 그런 셈이지. 민준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직원들도 다 내 눈치 봐야 할 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싹 정리해야지.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철수는 손에 든 걸레가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때 젊은 여직원이 술을 가져왔어요. 주문하신 위스키입니다. 수고했어. 민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여직원을 후서보는 듯한.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여직원의 어깨를 만졌어요. 이름이 뭐야? 죄송합니다. 저는 여직원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민준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려고? 좀 더 있다가 같이 술 한잔하자. 그의 손이 여직원의 팔을 잡았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에요. 여직원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더 강하게 잡았어요. 심지어 다른 손으로는 여직원의 허리를 만지려 했어요. 잠깐만, 이쁜의 전화번호 좀 주면 안 될까? 철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매로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요. 그는 꼭 참으며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여직원이 간신히 빠져나간 문준의 친구들이 박수를 찾았어요. 야, 민준아, 너 정말 결혼 전에 미리 맛보기. 하하. 민준도 함께 웃었어요. 뭐 주인이 되면 당연한 권리 아니야.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청소독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꼭 참았어요. 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봤어요. 지은이에게는 상냥한 약혼자였지만 직원들에게는 잔인한 폭군이었죠.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겨우 일주일이지만
민준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철수는 모든 걸 지켜보며 기록했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죠. 그날도 철수는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호텔은 조용했지만 최고층 식당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준이 또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곧 정식으로 약혼식한다 한다. 친구가 물었어요. 응, 마침내 민준이 답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 그런 감정적인 거에 휘둘릴 나이는 지났지.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뭐야? 실용적인 선택이야. 민준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은이는 예쁘장하니 괜찮고 밤에도 제법 괜찮은 여자야. 호텔은 확실하고 게다가 장인어른은 나이가 있으니 이 호텔을 내가 곧 물려받을 수 있을 거고. 친구들이 웃었어요. 야, 너 정말 계산적이다. 그래도 지은이한테는 잘해주잖아. 당연히 잘해줘야지. 민준이 시니컬하게 웃었어. 겉으로는 철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밤에도 제법 겉으로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딸을 모욕하고 있었죠. 진짜 속마음은 뭔데?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 너무 순진하고 착해. 그런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재미없어. 대신 몸매는 좋으니까 말 그대로 S라인 몸매잖아. 철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차피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도 많겠다.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평생 아내 하나 보고 살으라고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어요. 야, 너 정말 나쁜 놈이. 하지만 현실적이긴 하네. 그때 여직원이 또 술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었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새내기 직원이었어요. 주문하신 브랜디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고마워. 그런데 못 보던 직원이지? 네, 맞습니다. 여직원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름이 뭐야? 김미나입니다. 미나야.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여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좀 앉아 같이 얘기 좀 하자. 죄송합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라. 미나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미나의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놓아주세요. 미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준은 더 강하게 잡았어요. 심지어 다른 손으로는 미나의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예쁘네. 나랑 따로 만날래? 너 정도면 따로로 챙겨줄 수도 있지. 싫어요. 놓으라고요. 미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벌써 일주일에 2번이나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민준이 미나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미나는 그 틈에 황급히 도망갔어요. 철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촬영을 멈췄어요.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2개 생겼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온 발소리의 주인은 지은이었어요. 오빠 여기 있었어.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지은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위에서 남은 일 좀 하느라고 늦어서 미안해. 지은이가 민준에게 다가가 팔짱을 껴사요. 어머, 친구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정중히 인사했어. 민준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전 대화를 들었다면
지은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가자. 민준이 자연스럽게 말했어.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응. 오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 철수는 민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지은이 앞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같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철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민준이 여직원을 괴롭히는 장면, 친구들과 나는 대화, 모든 것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닭의 진실을 말할 것인가? 다음날 저녁 호텔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준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철수는 평소처럼 청소부 순철의 모습으로 호텔에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았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었어요. 저녁 8시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어요. 민준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지훈이와 영희도 참석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민준 오빠.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훈아. 민준이 지훈이의 손을 잡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 인사가 오갔어요. 민준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더다 의기양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는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하나 더 있어요. 민준이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어. 지훈이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철수의 가슴이 무거웠어요. 저 순수한 딸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파티가 한창일 되었어요. 민준이 슬쩍 자리를 뜨더니 복도로 나갔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민준이 화장실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나. 민준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일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날래? 간만에 어때? 평소에 만나던 호텔에서 철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약혼 아직 안 했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난 결혼해도 너랑 만나서 놀 거야. 민준이 비우셨어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사줄 테니까 내일 예쁘게 나와. 내가 예쁘게 나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지. 철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약혼식을 앞두고도 다른 여자와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호텔에서 통화를 맞춘 민준이 파티장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잠깐 화장실. 민준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내 걱정이 많네. 사람들이 웃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어요. 민준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어. 그때 젊은 여직원이 새로운 술을 가져왔어요. 며칠 전 괴롭힘을 당했던 미나였어요. 주문하신 와인입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자력을 잃은 것 같았어요. 미나야. 민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만났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미나에게 다가갔어. 어디 가려고? 같이 있자. 이러지 마세요. 미나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민준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이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민준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예쁘다, 그리고는 더 대담하게 미나의 허리를 감싸매어 놓아주세요. 미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준은 술에 취해 더욱 대담해졌어요. 심지어 미나의 뺨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철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타났어요. 손님 안 됩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직원을 괴롭히시면 민준이 철수를 노려봤어요. 누가 괴롭혔다고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야. 너 같은 늙은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철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미나를 보호해야 했어요. 손님 제발 닥쳐.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어요. 지훈이와 아내 영희도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이런 늙은 쓰레기가 감히 나한테 훅기를 해. 민준이 술에 취해 점점 흥분했어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호텔이 발전을 더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철수의 뺨을 때렸어요. 큰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빠 지훈이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늙은이들은 다 내쫓아야 해. 그리고는 철수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쓸모없는 놈들. 늙었으면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사람들이 멈춰 세우려 했지만 민준은 완전히 이상을 잃은 상태였어요. 민준 오빠 그만해. 지훈이야 울먹이며 외쳤어요. 그제서야 민준이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철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가면과 특수 분장용 옷을 벗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어요. 가발도 벗어 던졌어요.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입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할 말인 딸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티장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에서는 술이 순식간에 깼어요. 창백한 얼굴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설마? 철수가 천천히 지훈이에게 다가갔어요. 뼈는 민준에게 맞아 붉은기가 여전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죠. 지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확인해야 했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영상, 민준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지훈이는 괜찮고 밤에도 제법이야. 호텔은 확실하고 겉으로는 잘 해줘야지. 어차피 새로운 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훈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 영상, 민준이 여직원을 괴롭히는 장면이었어요. 예쁜 애 나랑 따로 만날래. 하루 저녁 얼마면 되겠어. 놔주세요. 세 번째 영상 방금 전 화장실에서의 통화였어요. 약혼식?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결혼해도 계속 만날 수 있어.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오빠 이게 정말이야? 지훈이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훈이 철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빠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 이 자식의 진짜 모습을. 지훈이 앞에서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지만 회사에도 이미 다 확인해보니 직원들에게는 폭군이었어.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호텔 회장이 직접 청소부로 변장해서 사위될 사람을 감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재권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죠.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 영상들도 다 오해인가? 저기 미나 씨한테 내가 물어볼까? 당신이 뭘 했는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이분이 계속 괴롭혔어요. 손도 만지고 허리도 만지고 성적인 말도 하시고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 둘러서 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했어. 술 가져다 드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화번호도 달라고 하고 증언이 쏟아졌어요.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건 아니야. 지은아. 민준이 절망적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나는 너만 생각해왔어. 정말이야.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오빠가 한 말들 다 들었어. 나는 그냥 호텔 때문이었구나.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네. 지은이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어요. 지은아, 아니야. 나는 정말 그만해. 지은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약환 반지를 빼서 민준의 얼굴에 던졌어요. 더러운 놈. 약환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수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너는 누구 위에 있으면 안 될 놈이야. 기본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사람의 진짜 품격이니까. 하지만 철수가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했거든요. 당장 꺼져.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올 생각도 말고, 그리고 내 딸에게도 접근할 생각 마. 민준이 마지막으로 한 변하려 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였어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어.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든 사람이 봤고 민준이 비틀거리며 파티장을 나갔어요. 친구들도 어색하게 따라 나갔어요. 파티장에는 철수와 지은이 그리고 호텔 직원들만 남았어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철수도 딸을 꽉 안았어요. 아니야, 지은아. 사람을 믿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다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지. 입에 상처가 쓰라렸고 온 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호텔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철수는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이들이 바로 호텔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미안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한 직원이 나섰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셔서. 그날 밤 철수는 지은이와 함께 호텔을 둘러봤어요. 40년간 지켜온 이 공간. 이제는 정말로 안전했어요. 아버지, 지은이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똑똑해질게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게요. 그래, 지은아. 하지만 너무 의심하지는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철수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더라도. 1년이 지났어요. 철수는 아침 일찍 호텔에 나와 직원들과 함께 아침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은이가 보고서를 들고 말했어요. 작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직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어요. 철수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민준 사건 이후 호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직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일하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저희와 함께 일해보셔서 저희 고충을 아시니까. 한 직원이 말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그날 청소부로 일했던 경험이 철수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호텔의 진짜 주인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직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철수는 혼자 호텔을 둘러봤어요. 로비에서는 젊은 벨보이가 손님을 정중히 안내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는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그때 프런트에서 누군가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방문자가 계세요. 철수가 로비로 내려가 봤어요. 난 익은 얼굴이었어요. 민준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깔끔했던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도 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될 수 있을까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사무실에서 마주한 중 두 사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민준이 말을 망설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때 일이 알려지면서 철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회장님이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철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됐어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지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호텔 직원들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가 있던 회사에서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철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직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특히 미나 씨에게, 그리고 지은이에게요.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직접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미나 씨가 지금 근무 중이에요. 직접 사과해 보세요.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하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철수가 미나를 불렀어요. 잠시 후 미나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민준이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웨이브, 이며 씨. 민준이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는 바뀌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물론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미나가 나간 후 철수와 민준이 채 마주 앉았어요. 민준이 철수가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철수는 지은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버지 민준 오빠가 왔다며 응, 어떻게 됐어요? 많이 변한 것 같더라. 철수가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은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 그래도 돼. 철수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런데 아버지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누구 호텔 투자 담당하는 김 부장님, 정말 창하고 진실해요. 철수가 웃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빠가 조사해볼까? 안 돼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판단할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거예요. 철수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날날 밤 철수는 호텔 최고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에 그 사건 정말 힘들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그가 평생 꿈꿔온 호텔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의 그리고 지은이도 이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철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 바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